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관계가 기회를 만든다예요. 네. 아까 두 분 인터뷰 하신 거 보셨죠? 근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좀 전에 나오셨던 백동현 리더님도 사실 저도 백동현 리더님 같이 엄청난 내성적이에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저희 와이프랑 저랑 보면은 둘 다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연애할 때도 사람들이 없는 곳만 찾아다녔어요. 네. 근데 저희 둘이 왜 이렇게 모임들을 자꾸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오늘 이제 이 주제를 잡았는데요. 제가 최근부터 이제 좀 한 1,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전부터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제 저의 생각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올린 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 같은 경우도 이제 부자들을 생각하는 진짜 레버리지라는 거를 올리면서 이 글을 썼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나 많은데 왜 다들 그 돈 걱정, 인간관계 걱정이 끊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저희 모임이 머니톡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머니톡, 돈인데 왜 갑자기 관계를 얘기하나. 근데 저는 이것도 결국 부자의 관점에서 부자들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왜 자꾸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예요? 전 저거든요. 부자들의 기술, 돈 버는 기술들은 분명히 있을 텐데 부자들의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부자가 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들의 생각을 좀 닮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중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관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혹시 덤바이 법칙이라고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사람이 150명 정도래요. 네. 보시면은 내가 가장 친한 사람 한 5명 정도 될 수 있고요. 나랑 가장 연락을 많이 하고 친한 사람이 5명 정도 될 수 있고 절친한 사람, 가까이 지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15명 정도, 많아도 15명 정도래요. 그리고 어느 정도 친한 사람들은 한 50명 정도,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 최대치는 한 15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사실 우리 뭐 팔로워 1000명 우리 연락처에 막 2000명씩 갖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왜 15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한정된 시간을 갖고 있어요. 24시간이나 한정된 시간인데 모든 영장류가 뭐 원숭이든 침팬지든 모든 영장류가 관계에 쓸 수 있는 시간은 최대 2시간 정도래요. 그러니까 2시간 정도에 우리가 관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리 365일이어도 한 15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영향을 많이 받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한 달간 나랑 가장 연락을 많이 하고 가장 내가 자주 만난 5명을 한번 머릿속에 잠깐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와이프일 수도 있고, 와이프가 아니면 좀 이상하게 하겠네요. 와이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5명을 생각해 봤을 때요. 그 5명이 어떤 거에 관심 있으신 분인가요? 네. 그 5명이 만약에 돈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인지, 건강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새로운 일을 자꾸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늘 누구 욕하고 누구 탓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지, 아니면 새로운 지식을 공부하는 사람들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친하다 아니다와 별개로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거에 관심 있는지가 굉장히 나를 투영해 주거든요. 우리 건강에서 그런 얘기 하죠. 좀 깨졌는데 you are what you eat. 그러니까 너가 무엇을 먹는지가 바로 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인생에서는 이거예요. You become who you spend time with. 그러니까 너가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지가 바로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가까운 5명이 과연 나랑 어떤 그들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걸 생각해보면요. 인간 쓰는데 내가 어떤 A라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만 보면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대요. 왜냐면은 우리 인간의 앞자가 사람 인자예요. 근데 사람은 나 홀로 있을 때
그 사람을 명확히 보기 어려워요. 그 사람을 보려면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사이간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커뮤니티의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그 사람과 마찰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가 정말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아들이 되게 내성적인 줄 알았는데 친구들만 만나면 되게 활발하더라. 그 친구는 활발한 친구예요. 네. 내가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관계를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래서 나한테 도움되지 않는 사람을 끊어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꾸 사람을 골라서 내가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사귀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한정된 시간과 자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맨날 만나는 사람만 똑같이 만나는 게 아니라 자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가자는 거죠. 우리는 시간과 관심이 무한하지 않거든요. 잘 보시면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요거라면은 내가 접하는 정보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거 뭐가 있냐면요, 이런 거가 있을 거예요. 나랑 비슷한 직업군이 있을 거고요. 자영업자는 보통 자영업자들끼리 어울려요. 직장인들은 직장인들끼리 어울려요. 서로 다른 직장이더라도. 그리고 나와 같은 소득구조, 소득구조도 사업가들은 사업가들끼리 어울리고요. 투자자들은 다른 투자자들만 만나려고 그래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그 사람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대화할 주제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대화할 주제가 많아 보이는데 내가 관심 있는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나의 정보에는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비슷하고 생활 방식이 비슷하고 직업, 소득 구조가 비슷한 사람들 계속 만나게 되는데 그게 나의 정보의 한계를 한정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죠. 내 주변에 사람이 몇 명인지를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예요. 내 관계망에는 나에게 어떤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가 직장인이면 내가 직장인으로서의 세상만 보는 게 아니라 사업가의 세상도 보고 있는지,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는지, 또 어린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 아픈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이 시야가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학군 같은 경우는요, 보통 사람들이 좋은 교육을 위해서 간다고 해요. 근데 사실 정말 중요한 건요, 그 학군에는 어떤 친구들과 어떤 부모들과 연결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거기서는 공부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더라도 가면은, 공부하는 친구들은 보통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요. 내가 뭔가 지식을 축적하는 거, 나의 성품을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망을 구축하기 좋은 거예요. 학군이란 거는. 마찬가지로 MBA. 물론 경영 지식도 배워요. 근데 보면은 어떤 회사에서 높은 위치에 계신 분들이 굳이 본인의 돈과 시간을 써갖고 MBA를 가는 거가 경영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나와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MBA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MBA를 가는데 MBA를 온라인으로만 들으신다. 반쪽짜리가 아니고 MBA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거죠. 네. 학군도 똑같아요. 유튜브로 공부할 수 있는데 유튜브로 공부하는 거는 이 앞에 정말 큰 이 관계망을 우리가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라이빗 멤버십. 부자들, 정말 큰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만나는 거 아시죠? 그분들은 공짜 커뮤니티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프라이빗, 돈이 아무리 비싸도 그런 멤버십을 들어가고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거기 안에서는요, 내 분야에서만 한정된 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또 돈 많이 버신 분들 만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 분야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는 거기서 뭔가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한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경험을 사기 위해서 그 비싼 돈을 내고 프라이빗 멤버십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뱀의 머리가 되는 게 사실 마음 편해요. 내가 어떤 그룹 가서 내가 가장 잘나면은 모두가 나를 우러러보기 때문에 너무 마음 편해요. 근데 저는 용의 꼬리가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용의 꼬리가 되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나만 뒤떨어진 것 같아. 근데 거기 옆에 있음으로써 내가 자연스럽게 저도 용의 몸통 정도는 자연스럽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크 그라노베터의 느슨한 연결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느슨한 연결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마크 그라노베터가 누구시냐면은 스탠포드의 사회학 교수예요. 이 느슨한 연결이라는 건요, 이거예요. 친하지는 않아요. 근데
나를 다른 세계와 연결해 줄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직장인으로만 있었으면 제가 셰프님을 이렇게 같이 만날 일이 없고, 우리 이런 그룹도 보시면요, 어디서 투자자와 셰프님이 같은 한 자리에 한 무대에 설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관계가 느슨한 관계예요. 예를 들면은 옛 직장 동료가 있을 거고요, 지인의 지인, 여기 다 지인의 지인의 지인 이런 식으로 모이셨죠.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굉장히 다른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리고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들. 이게 왜 좋냐면요, 내 주변에 내가 가까이 지내는 친한 5명을 모아보면은 그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정보를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나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와 직장이 비슷하고요, 소득 구조가 비슷하고요, 나의 관계가 비슷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내 정보에 한계가 생겨요. 근데 느슨한 연결은요, 서로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브릿지 같은 역할을 한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회사원이거든요. 하이닉스를 다니면서 회사원에서 대부분 이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제가 예술가도 알게 됐어요. 네. 와이프가 미술 쪽에 있으면서 와이프의 지인, 이런 사람들 만나면서 제가 예술가랑도 만나서 대화할 기회도 생기고요. 또 육아를 하게 되면서 혼자 독박 육아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저희는 공동 육아를 많이 하거든요. 다른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하면서 계속 육아의 세계도 확장을 시켜나가는 거죠. 왜냐면 내가 아는 육아는 우리 부부가 키우는 육아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셨던 육아, 그거밖에 잘 모르잖아요. 자꾸 육아의 세계도 넓혀가고요. 투자자, 저희 아버지가 투자자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투자자의 세계도 넓혀갔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지인들 해가지고 예술가의 세계 통해서 전문직 분들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육아의 세계 통해서 자영업자 세계, 그리고 자영업자이신 분을 통해서 사업가들도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과연 느슨한 관계를 하지 않고 제가 이전처럼 혼자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이랬으면은 과연 이런 세상을 알 수 있었을까요? 유튜브로는 알 수 있었겠지만 그거는 진짜 아는 게 아니라 겉포면만 알고, 아, 저런 세상도 있지만 나랑 맞지 않아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겪어보니까 아, 다른 세상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는 거를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한 사람은 나를 지켜주고 새로운 사람은 나의 세계를 넓혀준대요. 네. 그래서 관계의 깊이만큼 우리는 관계의 다양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꿔 끼고 끊어내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늘리라는 거예요. 네. 저희가 여기 있으면서 이제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은 똑같거든요. 어떤 하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이 다양성이 중요한 거예요. 생태계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인간관계도 결국 다양한 게 너무 중요한 거고요. 저는 계속 네트워크를 하는데 네트워킹 하는 목적이 인맥 늘리기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 모임 한다 이러면은 그건 완전 성향 2인 외향적인 사람들만 모인다라고 생각하는데, 인맥 늘리기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내향적이지만 저희가 네트워킹을 하는 목적은요, 이거예요. 1000명의 명함이 필요해서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계의 다양성이 필요해서 자꾸 이런 모임을 만나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모여갖고 그냥 이런 강의만 듣고 땡 끝나면요, 사실 정보만 얻고요,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렇게 모임을 하고 나서 다과를 하거나 식사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요즘 고민은 뭔지, 이런 걸 나누다 보면은 우리의 세계관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확장이 되다 보면요, 가치관이 변한대요. 그리고요, 그 가치관이 변하면요, 그때 행동이 변한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행동부터 바꾸려고 그래요. 나 내일부터 열심히 살아야지.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는 나의 세계관이 넓어지지 않으면은 그렇게 변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유튜브는 정보를 얻기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인간관계를 확장시킬 수는 없고요. 요즘 저희가 AI 시대가 오면서 정보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웬만한 정보들은 다 찾아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 이렇게 모임 와보라고 그러면 그거 이미 나 많이 들어봤어, 이미 알아. 근데 중요한 거는 정보가 아니고요, 정보의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관계의 가치는 계속 상승할 거예요. 지금보다 더 상승할 거예요. 왜냐면 요즘 변호사들한테 법 안 물어봐요. 다 AI로 찾아보지. 의사가 뭐 얘기하면요, 그 자리에서 ChatGPT로 찾아봐요. 이 말이 맞는지.
근데 관계는 그럴 수가 없고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회사 끝나고 나면 이런 금융 강의도 들으러 다니고, 저도 강의를 하지만 대부분은 저는 8, 90% 들으러 다닙니다. 저의 세계관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공자의 스토리나 트렌드 강의도 끊임없이 들으러 다니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거를 끊임없이 들을 주변 친구들을 계속 찾고 있어요. 그게 나의 당장의 지인이 아니더라도 그 지인의 지인이더라도 이런 같이 세계관을 확장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요, 내가 보내는 시간을 바꿔보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바뀌려면은 내가 어디서 시간 보내는지를 바꿔보는 거고요. 내가 위치하는 공간을 바꿔보는 거예요. 네, 내가 맨날 친구들 만나서 술집에서 이야기하는 거 좋아했다 이러면은 좀 강의장 가서 들어보고 새로운 사람 만나보고 하자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 인간 만나는 사람들을 조금씩 바꿔보면서 우리의 세계관을 확장하자는 거죠. 네, 오늘 되게 긴 강의였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